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따끈한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할 말 이슈의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표현도 함께 짚어드리는 민지입니다. 10월 어떻게 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잘 보내셨나요?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이거 데자뷰인데요, 데자뷰? 그쵸, 9월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진짜 빨리 갔어요, 10월이. 네네네. 연휴도 있었고 또 연휴도 있었고 네. 특히나 저는 일본까지 와가지고 정말 노느라고 바빴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사는 곳도 바뀌고 약간 이사 가듯이 준비하실 것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팟캐스트 이렇게 오랜만에 민지쌤이랑 찍게 돼가지고 기분이 좋은데요. 네, 저도요. 우선 저희 또 댓글 봐야죠. 댓글 한번 읽어봐야죠. 네. 또 이번에도 좋은 댓글 많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네. 재밌게 봤던 댓글들 좀 가져와 봤어요. 네. 먼저 y.t.s님께서 네, 일이 바빠서 한국어 공부를 중단했는데 2년 전에 우연히 디디쌤의 팟캐스트를 듣고 습관을 개편하여 열심히 다시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셨다고 네, 그렇게 댓글을 맞아요.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제 사심으로 가져온 댓글이에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쵸. 정말 2년 만에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도 대단하고 앞으로도 맞아요. 저희랑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하기만 하면은 원하시는 레벨까지 언젠가는 반드시 가니까 맞아요. 다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냥 단어 하나라도 이렇게 듣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훈훈한 댓글 감사하고요. 그 다음 댓글은 이런 좀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다위드 님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영포티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영포티라는 단어가 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이 밈은 다른 버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97년생인데 최근에 07년생이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18년생이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걸인가요? 무슨 학교에 입학한다는? 아니죠. 초등학교다. 그렇죠? 다행. 오, 순간 다행이에요.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진짜 올드 20 된 느낌이었어요. 올드 20라고. 영포티가 아니라 올드 20. 영도 아닌 올드 20. 벌써 근데 이렇게 되나요? 그러게요. 07년생은 아직 아기 아니었나요? 07년생이 이 세상에 있나요? 그러니까요. 살아 숨쉬고 있나요? 와.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한다고? 와, 세상.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 친구들이 07년생인 거죠, 내년부터. 그렇죠. 잠시만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계산이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안 할래요. 네네네네. 25학번인가요? 25학번이죠, 26학번? 이제. 내년에 26학번. 그렇죠. 와. 네네네. 와. 이런 막 07년생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숫자들을 보면 좀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어쨌든 다 나이가 들면 그때 다 같이 뭐로 이렇게 부르기로 해요. 그러네요. 영 50, 영 60. 좋아요. 네. 젊게 재밌게 삽시다. 네. 문장도 만들어주신 거 너무 잘 만들어주셨고 네.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문장 만들기 미션을 드리고는 있는데 여기 주제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토크에 관련해서 또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도 약간 걱정을 했던 게 좀 알려드리는 소식도 무겁고 단어도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전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아무 말이라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지쌤 좋아요. 민지쌤 잘 설명해 주시네요. 네. 왜 민지쌤 그런 얘만 식으로. 있죠? 네. 농담이고요. 디디쌤 너무 좋고 이런 거 기획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댓글도 언제든지 환영이고 디디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나누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가볍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댓글들이 앞으로 저희 에피소드 만드는 거에 힘이 많이 되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 끝까지 들어보시면 저희가 그 편하게 토론할 수 있는 주제도 남겨놓으려고 말씀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끝까지. 네, 끝까지.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달의 주요 소식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강제노동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련 신고 건수는 330건을 넘었고 일부 피해자는 고문 끝에 사망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지 범죄 조직이 외국인들을 속여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협력해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수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 급등과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과 더불어 금리 인하 기대 심리와 미중 정상회담 같은 호재가 이 같은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전문가들은 코스피 5천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 경기도서관이 10월 25일 문을 열었습니다.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AI 체험, 창작 스튜디오, 기후환경 공방까지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또한 층마다 테마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서관은 광교 중앙역과 바로 연결돼 있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외국인도 실명 인증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큰 일교차에 첫 서리까지 내렸는데요. 따뜻한 옷 잘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 이슈. 자, 그러면 할 말 이슈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소식들 많이 있었어요. 네, 정말 다양한 소식이 있었죠.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룬 소식은 캄보디아 한국인 관련 범죄였습니다. 네, 요즘에 이 이야기가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우선 저희가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게 조금 사건 사고이다 보니까 또 아직까지 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셔서 이게 좀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태가 심각해서 저희가 이 뉴스를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10월에 좀 이야기가 많이 됐던 소식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우선 저희는 여기에 나오는 표현 한번 보면서 뉴스 같이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단어는 급증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강제 노동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급증. 네, 맞아요. 네, 뭔가 갑작스럽게 늘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어떤 단어 중에 급이 붙으면 좀 빠르게, 갑자기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떤 게 급증했지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 단어를 외우기에 쉬울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거는 감기에 걸린 사람이 급증했어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 갑자기 감기 걸린 사람이 많아졌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많이 또 들리는 거는 뭐 범죄, 특히나 이런 소식들에서 뭐 이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아니면 맞아요. 뭐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안 좋은 광고들, 이상한 광고들이 급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뭐 만약에 여러분 나라가 수출을 갑자기 많이 한다. 갑자기 많이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수출 네. 급증. 그리고 뭐 재산 급증 이런 예문도 있더라고요. 재산 급증. 아, 네. 저도 좀 급증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제발 갑자기 저의 재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재산 급증. 네. 아, 바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디디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급이 들어가면 정말 갑자기 그리고 증은 증가하다 할 때 증이에요. 늘어났어요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뉴스에서 보면은 8월까지 관련 신고 건수가 330건, 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들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이런 소식이었고요. 아이고, 네. 어떤 이유로 뭐 어떤 경로로 이런 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네. 여기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네. 현지 범죄 조직이 외국인들을 속여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만든 것이다 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사기는 그 대표적인 게 고수익 알바 맞아요. 이런 거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간 대부분 분들이 좀 단순한 작업인데 수익을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갔다가 뭐 그 자리에서 핸드폰이나 여권 다 뺏기고 좀 납치되고 네,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뭐 요즘도 뭐 SNS 보면은 그 집에서 일하는데 하루에 뭐 얼마 벌 수 있어요 이런 광고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막 취업도 어렵고 네, 일자리를 찾는 그런 간절한 청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노린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들도 올라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핸드폰으로 문자도 가끔씩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아, 이런 네네네. 알바 해보세요 하면서. 네, 엄청 오는 것 같아요. 뭐, 네. 네, 그리고 항상 거기서 뭐 너무 쉽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맞아요. 있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랄까 의심을 해보긴 해야 되지만 또 너무 간절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맞아요. 꼼꼼하게 검토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우선은 표현 그 같이 보면은 아까 가담하게 네. 만들었다.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해서 가담 표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담은 일단은 누가 어디에 가담하다 항상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네. 한 편이 되어서 어떤 같은 일을 하거나 돕는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가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그 범죄 조직이 외국인들한테 너 온라인 사기 이거 같이 우리 한 편이 되어서 일을 해라고 명령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어디에 가담하다. 뭐 시위에 가담할 수도 있고 어떤 네. 뭐 운동에 가담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래요. 맞아요. 이게 꼭 막 부정적인 것으로만 쓰는 단어는 아닌데 주로 아마 이렇게 뭐 공격, 시위, 조직 이런 거에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뉴스에서 특히나 좀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야?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그 학교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고수익이라는 거는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쵸? 아르바이트라는 높은 건데 수익. 네. 어떠세요? 그런 만약에 제안을 받으면 의심이 드는지 아니면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의심부터 하긴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될 수도 있지만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 뭐 계약서도 쓰고 뭐 제가 해외에 가야 한다면 뭐 어디에서 얼마 동안 묵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꼼꼼히 확인할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죠. 그런 네네. 아르바이트는. 네, 근데 요즘 또 너무 교묘하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그런 제안이어도 약간 의심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을 잘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연락했지? 그리고 요즘 또 너무 뭐 보이스 피싱 같은 거는 요즘은 또 막 맞습니다. 가족 번호처럼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점 네. 기술이 발전하고 네. 속이는 그러다 사람들도 보니까, 뭔가 다 의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네. 좀 쉽게 믿기가 어렵죠. 사람도 음. 그렇고 이런 뭐 일자리도 그렇고 빨리 여러 가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맞아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음.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캄보디아에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또 그쵸?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캄보디아는 위험하다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하지만 범죄 같은 건 어느 나라에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제 주변에도 예전부터 그 캄보디아의 뭐 앙코르와트 같은 그런 유사한 건축물들을 보러 여행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뭔가 익숙한 나라고 많이 들었던 음. 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범죄 소식으로만 캄보디아를 알게 돼서 뭔가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뭐 네. 충분히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볼거리들이 많은 나라니까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양 국가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더 안전한 여행 환경 아니면 뭐 거주할 수 있는 환경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음.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하고 한국하고. 그리고 듣기로는 거기에 되게 큰 범죄 조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 그 범죄 조직이 좀 없어지고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도 다 살펴봤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코스피 4천. 네, 코스피 4천. 네, 소식이었어요. 네, 코스피는 뭐죠, 디디쌤? 코스피는 한국 주식시장, 당황했어요. 한국 주식시장 전체 그 분위기? 맞아요. 전체 오. 그 레벨이라고 생각해 네.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역시 쉬운 말로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랬나요? 다행이네요. 이게 경제 뉴스라서 좀 전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숫자가 커질수록 뭐 전체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코스피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큰 회사들의 주식 그 가격만 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여서 올라가면 정말 한국 기업이 잘 되고 있다. 한국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데 네, 오늘 알려드린 소식에서는 4천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사상 최대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뉴스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민지 선생님께서 한번 쭉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의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아졌다. 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요즘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장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주식 시장을 둘러싼 여러 주변 요인들이 좋아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특히 반도체 요즘 그런 AI 때문에 그런 메모리 칩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네,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하는 시선들도 있어요. 이게 좋은 그쵸.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 아까처럼 급증한 거잖아요. 네. 단기간에 이렇게 커진 거라 가지고 요거는 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또 흔들리게 될 수도 있어서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면 한국에서도 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직감적으로 너무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맞아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네. 위험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 네. 네. 아까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민지쌤이 되게 기뻐하셨는데 혹시 민지쌤은 주식 투자 같은 거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은 근데 미국 주식만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네. 뭐 한국, 국내, 그다음에 해외 둘 다 했었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손을 흔든 이유가 제가 그 주식을 보유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냥 네. 그냥 관심이 있어서 손을 흔든 거고요. 아, 그랬구나. 네, 이전에 네. 가지고 계신 줄 네, 알았어요. 삼성전자는 네, 조금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네. 많이 있죠, 삼성전자. 그쵸. 아, 그래도 뭐, 최근에 뭐, 10만 전자 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의 가격이 10만 원을 넘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투자를 했었는데, 네. 다행히 10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갔나요? 네, 처음으로. 진짜 10만 그래서, 전자가 됐구나.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있는 건 좋은 거니까, 저는 삼성전자는, 네, 이전에 아주, 네, 고점에 들어갔다가 좀 손해를 봐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마음이 갖고 너무 있었다면, 네. 네. 네, 좋았겠죠? 아무튼, 아, 네, 그렇습니다. 주식은 네. 또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해서 또 그런 묘미가 있죠. 디디 선생님은 투자하시나요? 아, 저도 하는데 네. 그 삼성전자 요런 좀 큰 국내 대기업은 투자를 한 적이 없고 거의 외국 주식들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대로 공부를 저도 하고 있는 편이 아니라서 취미로 조금씩 그 취미도 아니야. 그냥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조금씩 사고 있고. 네, 요즘 워낙 얘기 많이 하니까. 네. 네. 뭐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걸로 이제는 좀 사려고 해요. 저도 옛날에는 네. 그냥 뭐 유명하다더라. 누구 이야기 듣고 샀다가 뭐 그 주식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그랬던 일도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상장 네. 폐지가 됐었나요? 휴지가 돼버렸어요. 휴지조각. 아이고. 어디 가고 아이고. 없어졌어요. 그래도 요즘은 장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그냥 안전한 좀 대기업으로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냥 잊고 있으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좀 네.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크게 저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투자를 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마음도 맞아요. 편하고. 네, 그런 말 많잖아요. 투자는 되게 여윳돈으로 하라고. 맞아요. 잊어도 남는 되는 돈, 네, 남는 돈으로 하라고. 네. 뭐 주식 말고 다른 또 투자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아, 요즘 네. 금이 또 엄청 올랐다고 말이 많잖아요. 네. 주변에서 막 금을 그때 샀어야 됐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전 듣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관심 있는 분야는 없어요. 저는. 그렇군요. 어떠세요, 민지쌤은?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코인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뭔가 자산 투자 이런 거 말고는 저는 외국어 공부 같이 좀 시간을 오래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투자하고 싶어요. 경험에 투자하고 싶다. 네네네네. 너무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되기만 한다면. 네, 너무 멋있는 말이다. 네, 외국어 공부도 정말 매일매일 그게 쌓여야 시간이 지나야 나중에 좀 저희가 투자금 회수하듯이 그 실력을 이렇게 회수할 수 있잖아요. 경험 좋죠. 늘 그 마음에 짐처럼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외국어 이 공부해야지, 뭐 저거 해야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외국어 공부요? 지금 계속 네.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근데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시간을 많이 내서 이야기하고 싶고 외국어로. 그런 생각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요즘 감사합니다. 투자하는 거 있어? 뭐 주식 투자하는 거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나 경험에 투자해. 써먹어야지. 네, 괜찮은데요? 네, 나는 주식보다는 경험에 투자하고 있다. 저도 지금 경험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본 한 달 살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디 다 가서 자산이 됩니다. 네, 그럼요. 그러면 표현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뉴스에서는 한 가지 표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스 내용이 전문가들은 코스피 5천 시대도 머지 않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라는 네. 기사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머지 않았다. 네.
머지 않다. 조금 이상한 단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머지 멀지 않다라는 뜻인데 한 단어로 아, 머지 네. 않다. 이렇게 또 별도의 단어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리가 먼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멀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는 코스피 그 지수가 5천에 도다르는 그 시대도 멀지 않았어요. 곧 올 거예요. 이런 뜻이었고요. 커밍 순이에요. 커밍 순. 오, 진짜 맞아요. 커밍 순.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디어 시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친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뭐 많이들 쓰는 표현입니다. 네, 정말 커밍 순. 멀지 않았어요. 요것도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세 번째 소식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네. 소식은 경기도서관이라는 새로운 큰 도서관이 경기도에 생겼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네, 저도 이 소식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무슨 도서관 안에 스튜디오도 있고 되게 층이 시설이 엄청 많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뭐 다계국어 자료? 그러니까 여러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있다고도 하고 찾아보니까 오, 그런가요? 네, 되게 막 엄청 큰 도서관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같은 그냥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있다고 하고, 뭐 AI를 활용한 뭐 여러 체험들 할 수 있는 곳들도 와. 있다고 하고, 네. 프로그램 하는 것들도 많이 이제 생길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 놀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책만 읽는 곳이 아니네요. 요즘 네, 도서관은. 네. 맞아요. 뭐 데이트로도 가고 친구들이랑 그냥 사진 찍거나 아니면 시간 보내러 가기도 하고 네. 산책하다가 이렇게 살짝 들리기도 하고 그런 좀 맞아요. 열려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와서 이렇게 편하게 책도 보고 시간도 보내고 하는 그런 곳이죠. 네, 어떠세요, 민지쌤은? 도서관은 자주 가시나요? 저 도서관 근데 좋아해요. 좋아하고 되게 자주 가요. 네. 왜요? 왜 좋아하세요? 꼭 근데 책이 아니더라도 뭐 서울의 뭐 정독 도서관 이런 곳 가면 가을에 이제 특히 단풍, 뭐 은행 이렇게 명소로도 유명하거든요. 오, 그래요. 그 밖이 예쁘네요. 도서관 밖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경할 겸 책도 그냥 하나의 좋은 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책도 보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도서관을 가는 날에는 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좀 여유로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면 되게 조용한데 또 거기 안에서 열심히 뭐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책 읽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뭔가 좋은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주 가시는구나.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유명한 도서관 또 다른 곳도 있죠.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외국 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도서관 하면 거기를 또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도서관인데 이렇게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저 처음에 갔을 때 뭔가 도서관이어서 왠지 책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도서관. 그냥 좀 예쁜 건축물과 그리고 잠깐 앉아서 책을 읽을 수는 있는 맞아요.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다. 도서관 가고 싶네요. 네. 도서관 가을에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주말이나 이렇게 주말엔 또 사람 너무 많으니까 평일에 조용할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가보시길.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서도 표현 한 가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스 내용은 또한 층마다 테마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고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인데 눈길을 끌고 있다. 요거 어떤 뜻일까요? 네, 뭔가 영어 표현으로는 그 draw attention 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draw. 네. 눈길은 원래는 그 눈으로 보는 방향이어서 막 예를 들어서 엄청 잘생긴 남자분이 지나간다면 약간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눈길이 갔어요. 뭐 그 남자분이 눈길을 사로잡아요 할 때 눈길도 있는데
또 다른 거는 관심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아, 진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관심이 관심. 그쪽으로 향한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다른 사람의 이제 관심을 딱 끌면 정말 관심을 끌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눈길을 끌다. 뭔가 이렇게 면접 같은 거 볼 때 네. 뭐 3대 1 이런 식으로 후보자들이 많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눈길을 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책장을 보다가 뭔가 어떤 책 표지가 되게 화려해. 그래서 딱 고르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 책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요렇게 말할 수 그쵸. 있어요. 예쁜 표지들이 눈길을 많이 끌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눈길을 끌다. 딱 지금 가을이 원래 독서의 계절이니까 요 시기에 맞게 잘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진이 뭔가 박물관 같이 되게 크고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또 특이한 게 층별마다 뭐 테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쭉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국 돌아가면 한번 놀러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쭉 한번 봤고 또 하나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날씨가 너무 추워졌다는 거. 제가 너무 추워요. 전 지금 일본에 있어가지고 네. 일본도 춥긴 하지만 한국이 뭐 3도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 듣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뭔가 기운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갑자기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네. 와서 어제 이제 네. 겨울옷을 다 꺼냈는데 정말 출근길에 이렇게 손끝이 다 얼 정도로 사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정말 추웠어요. 가을이 없어졌네요. 가을이 아니라 갈. 봄, 네, 여름, 아무튼, 가을, 겨울. 네, 너무 추워졌어요. 아직 11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떡해. 이제 근데 겨울은 더 추울 텐데. 더 춥겠죠. 여러분이 이제 한국 여행 오실 때 피해야 하는 그 계절이 옵니다. 아주 한겨울. 너무 추우니까 너무 혹시나 추운, 또 계획 네.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옷 꼭 잘 챙겨 입으시고 민지쌤도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실 때 네. 그 장갑, 머플러 이런 거 꼭 하시고 감기 필수예요. 조심해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저는 뭐 장갑에 목도리에 뭐 가끔 기망에 난리를 치면서 추위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타시는구나. 네, 너무 추워요, 저는. 저도 많이 타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그쵸. 돌아가기가. 네. 아이고, 그래도 따뜻한 데 계시니까 그래도 부럽네요, 저는. 네. 그리고 뭐 한국에 또 뭐 이렇게 새롭게 오픈한 도서관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이번 주말에 또 각종 지역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대요. 뭐 저번 주말에도 그랬던 것 같고 네. 10월에 좀 축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서울 바비큐 축제, 대구 떡볶이 축제, 횡성 한우 축제, 문경 사과 축제 뭐 등등등등. 네, 엄청 많아요. 네, 이번 주말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많은 축제를 이번 주말에 다 할 수 있다고요? 하면서 어떻게 네. 몸은 하나인데 축제가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 가고 싶어요. 근데 뭐 기차표도 동났다고 하더라고요. 축제 인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이제 점점 더 추워지니까 이런 축제 같은 것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생각하고 많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할 말 이슈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한국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 소식, 코스피 4천까지 올라갔다는 소식, 그리고 경기 도서관이 오픈했다는 내용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표현 외에도 뉴스 속에서 좀 궁금했던 단어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 토론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지금 해외에 와 있기도 하고 또 해외에 있었던 일도 소개를 해드렸어서 오늘의 토론 주제는
내가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고 뭐 비용, 네. 뭐 문화 체험거리 등등등. 네. 민지쌤은 어떠세요? 하나씩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음식도 중요하고 네. 어디 갔을 때 체험거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미술관이나 혹은 뭐 그런 건축물 아니더라도 좀 우리나라랑 다른 분위기의 골목이나 시장 같은 데를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좋죠. 네, 그런 이국적인 느낌도 느끼고 더불어서 되게 특이한 그 나라만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아, 음식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음식 좀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을 저는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냥 전체적인 나라의 치안, 뭐 얼마나 안전한지 그런 것도 조금은 고려하는 것 같고, 혹은 제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도와줄 누군가가 있는지, 뭐 지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요즘은 좀 있어야 마음이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좀 밤까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조금 뭐 마트에 잠깐 다녀와도 괜찮은지 이런 것도 함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것들 신경 쓰고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서 해외여행 계획 세우고 있으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11월 열심히 살다가 또 다양한 소식들 모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에 뵐 때는 11월 말이네요. 연말. 네, 진짜 연말 2025년 끝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서티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연말에 네. 또 약속들 많이 잡히는 시즌이잖아요. 네, 그럼요. 바쁘게 살다가 또 봅시다. 네. 네. 여러분들도 잘 지내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할 말 많은 이슈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할 말 이슈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